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는 공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는 이제 부동산 인도 소송, 또 등기 소송에서 각 문제가 되는 중요한 이제 주제인데요. 뭐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공유 부분에 많이 선고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 조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263조를 보면은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이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공유자가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에 의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4조에 보면은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공유물을 이제 처분하는 경우에는요, 전원의 동의가 이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권은 이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는 거는 이제 다른 공유자에게 동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유물의 관리입니다. 공유물의 관리는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요. 2분의 1은 아니죠. 2분의 1은 이제 그냥 반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넘는 그런 과반수로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존행위는 각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이거는 공유물의 관리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가를 A와 B가 이렇게 이제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C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이제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도 과반수 지분으로서 결정을 이제 해야지 됩니다. 이 C가 이제 상가 이제 임대차였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거기 이제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 갱신을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5년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5년의 기간 동안 그 임대차 계약이 이제 계속 갱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했어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5년간 임대차 계약이 이제 갱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임대차 갱신 요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A가 동일한 이제 어떤 그 갱신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갱신 거절에 이제 의사 표시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갱신 거절이 이제 만약에 적법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겠죠. 그런데 이 갱신 거절은 하나의 이제 해지와 같은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도 과반수 지분으로서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거는 이제 어떤 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공유물에 대한 관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과반수 지분으로서 결정해야 되는데 요 A가 이런 갱신 거절에 이제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죠. 묵시적으로 갱신이 돼서 1년이 또 연장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5년 기간이 끝났지만 1년이 더 이제 임대차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는 게 1번 판례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해지하는 것,
그거는 관리행위다. 과반수 지분으로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차 어떤 갱신을 거절하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해지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과반수로 써야 되는데, 이 2분의 1 지분권자가 이제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효력이 없고 묵시적 갱신이 돼서 다시 1년의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존행위, 이제 어떤 공유물에 대한 어떤 방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존행위에 기해 가지고 그 방해의 제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물이 멸실, 훼손되는 것으로부터 어떤 방지하고 그걸 막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공유물의 보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는 이제 어땠냐면요, 이게 이제 A, B, C가 이렇게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이제 등기를 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공유물이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인 이 공유자는 이거에 대한 이제 보존 행위에 기해 가지고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겠죠. 말소하라. 너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거 말소하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보존 행위에 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말소하라가 아니라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유물의 이제 어떤 방해,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방지하기, 이제 막기 위해서 이런 보존행위가 이제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 사안의 경우는 어땠냐면은 이렇게 3분의 1씩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A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자 요 A의 지분을요, B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요 3분의 1 지분을 B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공유물 자체에 어떤 방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요 A의 지분, 요 A의 지분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요 B에 대해서 말소하라. 이거는 A의 상속인들이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C가 보존행위에 기해 가지고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C의 어떤 이익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본 것처럼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 C에게도 이익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행위에 기한 말소를 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A의 지분이 지금 이렇게 B에게로 특별조치법에서 넘어갔다 이거야. 그러면 요 A의 지분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들이 말소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자기의 지분도 아닌 그거를 넘는 범위에서 어떤 침해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보존행위에 기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2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의 경우에는 관리행위는요, 관리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으로서 이제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을 이제 배타적으로 어떤 이제 점유한다.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건 관리행위로서 이제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어떤 그거를 점유하기로 결정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적법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자기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리 방법으로서 적법하잖아요. 과반수 지분권자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터잡아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사용 수익을 이제 승낙을 받았다면 그거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점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점유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어떤 등기의 어떤 실질이, 그러니까 어떤 물권 변동의 실질이 등기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어떤, 그 등기의 어떤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실질적인 소유자 앞으로,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실질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등기가 실질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아주 정상적으로 어떤 등기의 절차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현재의 실질적인 권리를 표상하고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요 공유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A, B, C가 이렇게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요. A가 이거를 단독으로죠. B, C의 동의 없이 D 앞으로 이렇게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야. 자기 지분만 넘겼다면 가능하겠지만 지분만 넘긴 게 아니라 전체 소유권을 다 D에게 넘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다른 공유자가 이거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존행위에 기해서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A 지분만큼은요, A 스스로 이렇게 이제 넘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관계에 부합한다 이게. 따라서 C는 3분의 2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2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3분의 1 범위에서는 실질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말소는 구할 수 없고요. 그래서 A의 지분 이거를 뺀 3분의 2 범위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C는 자기 지분에 대한 말소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전부에 대한 것 중에 A 것만 뺀 3분의 2 범위에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마찬가지 이제 판례인데요. 이게 이제 A, B, C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A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가 단독으로 돼 있다 이거. 이런 경우에도 C는요 공유자로서 보존행위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3분의 1 A 지분 3분의 1에 있어서는 실질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3분의 2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존행위니까 3분의 1만 말소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3분의 1을 뺀 3분의 2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6번 판례는 이제 경정등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경정등기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뭔가 등기에 착오가 있었던 거예요. 누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등기가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시정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제 경정등기가 이제 허용되기 위해서는 전후의 등기가 이제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어떤 착오라든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경우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정을 이제 바로잡는 그런 등기가 이제 경정등기입니다. 근데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 2분의 1, B 2분의 1 이게 이제 공유 등기인데 이게 비단독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요 B 앞으로 등기된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거를 이제 그 B의 그 등기 중에 2분의 1은 이제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제 말소하라. 이제 이렇게 그 소송을 하게 됩니다. A가 B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하라. 이제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데 이게 등기 기술상으로는요.
지분, 그러니까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등기 기술상을 이걸 경정 등기의 방식을 취하게 돼요. 경정 등기의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경정 등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A 2분의 1, B 2분의 1 될 게 B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와 이 등기가 어떤 동일한 등기냐 이게 이게 어떤 동일성이 있는 그런 등기이냐 이거예요. 전후에 이 두 개의 등기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당사자가 다른 거니까 이거는 어떤 경정 등기를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 기술상은 일부 지분에 대한 말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말소를 할 수 없으니까, 이 경우는 등기 기술상 경정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소송에서는 그냥 B에게 2분의 1 지분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리고 등기할 때만 등기 기술상 경정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B 앞으로 되어 있는 거를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경정 등기의 방식으로 등기를 할 뿐이에요. 등기 기술상요. 그래서 이제 판시 1번에 있는 얘기는 이제 경정 등기의 이제 어떤 의미를 생각할 때 요 B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실질관계 많게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등기 기술상 경정 등기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경정 등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원래 경정 등기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판시 2번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소송에서는 그렇게 구하고 판결은 나지만 등기 기술상으로는 경정 등기의 방식에 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소송에서 경정 등기하라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냥 A는 B에게 2분의 1 지분 범위에서 말소 등기하라 그렇게만 구하면 되는 것이고요. 등기 기술상으로만 경정 등기의 방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3번은 이게 이제 A 2분의 1, B 2분의 1 합유인 경우에는요, 공유하고 달라요. 합유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비단독으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야, B 2분의 1 범위 내에서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공유라면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합류의 경우에는요, 아예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아예 말소를 구하고 다시 합유 등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공유 등기하고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합유의 경우에는요, 만약에 이렇게 단독으로 합유자 중에 단독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이거는 실질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새로이 합유의 보존 등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자, 이제 공유물에 기한 이제 보존 행위에 기해 가지고 어떤 이제 말소 등기를 구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이제 공유인데 이게 뭐 어떤 이렇게 C 앞으로 어떤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이 경우에 A는 C에게 말소 등기하라 이거를 그러니까 보존행위에 의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말소 등기하라가 아니죠. 보존행위의 경우니까 전부에 대한 이제 전부 말소하라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A는요, 이 경우에 말소 등기를 가름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C에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2분의 1 등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소의 B에게 2분의 1 이전 등기하라. 그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에게서 이렇게 C에게 원인 무효 등기가 돼 있다면, 말소 등기의 방식을 그냥 말소가 되니까 그냥 이거대로 원래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의 방식을 구하면서 A가 보존행위라고 내 앞에 다 등기하라. 그러면 이게 공유 관계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냥 A 앞으로 등기가 돼버리니까 이건 안 되죠. 자기 앞으로는 2분의 1, 그다음에 소의 B 앞으로는 2분의 1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등기는 공유가 드러나도록 등기가 돼야 되니까 자기 앞으로 원고에게는 2분의 1 지분 이전 등기, 소의 B에게 2분의 1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게 보존행위로서 그렇게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인데요. 8번 판례는 조금 이제 어찌 보면 좀 재미있는 그런 판례인데요. 어떤 점유, 어떤 토지에 대한 점유와 사용 수익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꼭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하는 자가 꼭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그러니까 점유하고 좀 구별해서 본 그런 이제 판례라는 면에서 상당히 이제 좀 의미가 있는 판례인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이 판례 이론이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뭐랄까요 발전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하나의 어떤 리딩 케이스가 돼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의미 있는 판례 이론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찌 보면 약간 요 판례는 그런 이제 이제 후속 판례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례적인 이제 그런 판례가 이제 돼 버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떤 이제 갑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A, B, C가 이렇게 3분의 1씩 상속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A가 요 건물을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토지는 요 건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와 C가 우리도 이제 같이 상속을 받았는데 A가 이제 이걸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제 부당이득을 이렇게 청구한 거예요. 부당이득을요. 자, 근데 요 A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 사용이익에 이제 3분의 1, 3분의 1 부당이득 인정 반환해달라.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요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거냐면 건물 소유자인 A, B, C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죠. 3분의 1씩요. 그러니까 요 토지에 대한 이제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A, B, C가 3분의 1씩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토지 점유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은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B, C 너희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점유와 사용 수익을 꼭 같이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A가 이 건물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 토지를 혼자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이거는 B, C에게 부당이득을 이제 반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 이게 공유의 이제 어떤 독특한 면 때문에 이런 판례가 이제 인정됐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판례 외에는 대부분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점유자로 봐서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된다. 거의 이제 그 논리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어떤 이게 공유자다 이제 건물의 공유자다라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뭐 공동 상속인이다라는 게 반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는 B, C가 건물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A가 건물을 전체를 점유함으로써 토지 사용 수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인정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판례가 이렇게 많이 요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록을 볼 때는 이 판례는 약간 이례적이다.
이례적이고, 보통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면은요, 과반수 지분 공유자가 특정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가능하죠. 그러나 부당이득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 지분권자는요, 사실 그 지분권이 전부에 미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과반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했으니까요, 그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과반수 지분권자가 만약에 임차를 해줘서 제3자가 그 부분을 점유했다면 그건 적법한 점유가 돼서 부당이득도 안 된다 이거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부터 빌려서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의 배제 나가라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도 안 된다는 거예요. 9번 판례가요. 자, 그 다음에요. 공유자 중에 일부가 특정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제 점유하고 있다 이게 이제 공유자인데 A가요. 요 반절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A의 그 공유 지분이 2분의 1이다. 그런 경우에도요. 요 B가 만약에 2분의 1 공유자라고 하면 사실 B의 2분의 1 지분은 전부에 미치거든요. 지분권은요. 따라서 이거를 A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은요. A는 부당이득. 이거를 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B에게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A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그 범위가 어떤 지분 면적 비율 그 범위 내라 하더라도요. 지분의 그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라 할지라도 부당이득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시 2번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어떤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A, B가 같이 점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A, B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불가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갑이 부당이득을 청구하면은요 A, B에게 불가분 채무로서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부당이득을 이렇게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얻고 있을 때 그 이득은 불가분적 이득이라서 불가분 채무에 해당한다는 게 그 10번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판례인데요. 아주 뭐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이제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안은 이제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은 A 2분의 1, B 2분의 1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토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A가 이렇게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A 혼자서 이제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둘 다 이제 과반수를 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요, 이 경우도 공유물에 의한 보존 행위에 기해 가지고 B는 A에게 방해 제거뿐만 아니라 점유물의 인도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봤어요. 공유물의 인도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소나무 수거하라. 그 다음에 그 토지 인도하라. 그걸 청구할 수 있었다. 이제 이게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거를 B가 이렇게 점유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 B도 여전히 소수 지분권자다.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 그것도 이거는 어떤 적법한 그 과반수 지분권에 기한 어떤 점유는 아니다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 또 A가 그러면은 공유물에 기한 보존액으로서 또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무한 어떤 그 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반환 청구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판례에서 이제 어떻게 인정이 됐냐면, 이 경우에 B는요, A에게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와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찬찬히 그 판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 실제 전문을 보면 이제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그 판시 내용도 많습니다. 판시 내용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요. 다수 의견을 보면은 가번에 보면은 인도는 청구할 수 없다. 방해의 제거는 구할 수 있고 어떤 방해의 금지 이런 건 구할 수 있어도 인도를 구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기존 판례는 보존 행위에 기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인도를 구한다. 이거 B에게는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A에게는 이제 그 의사에 반하는 거잖아요. A에게는 어떤 그 이익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에게 인도를 구한다면 A도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다 침해하는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요. B가 이걸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적법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B도 소수 지분권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어떤 비판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인도 전에 위법한 상태가 뭐가 다르냐 이거야.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인도를 받으면 또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는 것 아니냐라고 봐서 이제는 방해 배제만 이제 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게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만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어떤 사용 수익권을 침해한다면은 자기의 이제 지분권이 공유물 전부에 미치니까 그 지분권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와 어떤 방해의 금지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뭐 이게 이제 소수 지분권자도 공유물의 보존 행위에 의해서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걸 새삼스럽게 바꿀 이유가 없다. 어떤지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A가 이렇게 위법하게 지금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B가 이제 이거를 반환 청구를 해서 그 위법 상태를 이제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B가 계속해서 점유하도록 단독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게 아니라 B가 일단은 점유를 뺏어 와서 공유자들이 다 같이 점유할 수 있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인 그런 거다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B에게 보존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게 반대 의견의 이제 핵심적인 그 주장입니다. 어떤 그런 목적이라는 거야. 전원이 사용 수익할 그 목적으로 이제 환원 이제 이렇게 반환받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게. 그리고 B가 반환받는 건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하고 공유자들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다. 이제 잠깐 이렇게 인도받는 거는 어떤 부득이한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다른 반대 의견에서는요, 이게 어떤 방해 제거도 안 된다 이게. 인도도 안 되고 소수 지분권자 인도 청구도 안 되고 방해 제거도 안 되고 뭐 부당이득만 되고 또 만약에 계속해서 그러면 방해 제거가 안 되면 A 혼자 이거를 점유하잖아요. 그게 싫으면
그거는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 수익할지를 어떤 과반수 지분권에 의해서 결정을 못한 상태라면 이건 잠정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B의 어떤 그 지분권에 의해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권리가 추상적인 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요 A에게 방해 제거를 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방해 제거를 구할 수도 없고 그냥 부당이득, 또 그게 싫으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반대 의견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